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드디어 첫 재판이 22일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8 단독 윤희진 판사가 이를 맡았다라고 하죠. 이번 재판은 2013년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경기도 성남시의 그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무려 347억 원 상당의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총 4장을 위조를 했는데, 이것을 또 좀 디테일하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2013년 4월 1일에 한 100억 원가량, 그리고 같은 해 6월 24일에 71억 원, 그리고 8월 2일에 28억 원, 또 같은 해 10월 11일자쯤에 138억 원, 이렇게 총 4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을 또 계약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이거를 행사한 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공범인 안모 씨와 안모 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 이 두 가지 혐의를 포함시켜서 오늘 첫 재판을 열었던 것이죠. 해당 재판에서의 핵심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잔고증명서,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인 최은순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최은순 재판이 있고 난 뒤에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런 제목의 보도가 또 올라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었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워딩이죠. 위조는 했는데 고의가 아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위조라는 것을 실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최은순이 말한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고의로 위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판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조를 위조라고 하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고의가 아닌 위조는 도대체 뭐라고 칭해야 될까요? 누가 봐도 해당 잔고증명서 위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행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 위조했어요 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고의가 없는 위조였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보면 뭐 우발적 위조? 과실 위조?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법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은순은 뭘 원하는 걸까? 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정당한 작성 권한도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했으니 이는 그 행위 자체가 위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저 황당한 헛소리죠. 근데 헛소리를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최은순 측의 그 주장이 있었던 이 재판에서 TV조선에서는 또 이런 제목의 글도 올라옵니다. 법원 행정처가 현재 코로나19 확산하고 있는 추세, 그런 것에 대응을 해서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를 했는데 최은순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마치 법원 행정처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 의정부지법은 최은순의 재판을 어떻게든 강행했다, 이런 뉘앙스로 만드는 제목과 내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권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그냥 권유일 뿐인데, 참 이런 언론 플레이 지저분하고 참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번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재판은 총 50분가량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물론 그 위조는 인정을 했죠. 특히 이제 고의적으로 위조한 게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한 해명, 전 동업자인 그 안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 이런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된다, 그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알겠다, 그래라 라고 해서 자기는 동의를 했을 뿐이다. 최은순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쓰여진 그 잔고증명 위조건에 대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최은순 측 증인인 그 부동산업자가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업자가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내용,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촌동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자할 때 가서 함께 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요목조목 다 따져볼 걸 다 따져봤는데 그 매입된 땅은 개발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최은순이 도대체 이걸 왜 매입을 하고자 그렇게 달려들었는가? 그것을 자신이 봤을 때는 동업자인 안씨 측에, 그 안씨가 최은순을 구슬려가지고 그 안씨 측의 이야기를 들은 최은순이 안씨의 시나리오에 그저 말려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재판에서. 이 뭔가 패턴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느낌 아닌가요? 이전부터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아주 잘 써먹어왔던 동업자 천혜기 수법, 이번에도
시작이 된 모양이죠.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나오면 그 부분들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최은수는 이런 논리를 펼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식의 최은순 재판의 진술은 사위가 검찰청장이어야만 가능한 고의가 없는 위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 재판에서 등장을 시켰다. 한마디로 헛소리가 난무하는 재판이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